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주말 사이 마음 많이 불편하셨죠? 이분과 빨리 전략 정비해봐야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정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증시,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스탠스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우려, 지금 본부장님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선 미국의 하락폭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2%에서 4%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초 대비해서 차트를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7%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중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는 이유는 미 연준이 5월 달에 0.5%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99.6%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또한 6월에는 0.75%, 그러니까 또 더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0.5% 정도로 올릴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2.5%로 올릴 확률이 97.6%이고요. 2.75% 이상으로 올릴 확률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또 내년 3월까지는 3.25%까지 인상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을 과거에 1994년 가장 빠른 긴축을 보였던 시기, 최근에 94년부터 95년 초까지 3% 정도를 올렸는데 그것보다 약간 빠른 긴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 쭉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5월달, 6월달이 계속해서 지금 올리는 폭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변동성이 바로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7월 27일 날 미 연준은 0.5%로 이제 내리는 속도가 천천히 더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전 고점을 탈환할 것이다라는 예측, 그리고 연말까지 S&P 500, 4,900에서 5,000은 기존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월이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전히 빨라지는 긴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많이 들여다본 것들이 있죠.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94년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거의 0%까지 내려갔을 때 94년이고요. 여기에 0%를 찍었을 때가 98년입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살짝 찍었다가 지금 올라와서 0.18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때와 비슷하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었죠. 98년과 비슷하다면 훨씬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94년과 비슷한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내 금리차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경기 침체가 곧바로 오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내 금리차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은행 실적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순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신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바닥을 찍고 큰 폭으로 올라가서 9.3%대 계속해서 지금 9%부터 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체 총 여신 16조
1.86조 달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예대율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이었던 59.3%에서 지금은 60.7%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크게 봤었을 때 총 여신과 총 예금 규모로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가 133%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가 130%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역사적인 저점인 90%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92.5%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2.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적인 이런 대출 증가율이 나오고 예금 증가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기 침체가 당장 오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금 제조 PMI 지표들도 보시면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임금 상승률이 지금 7%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바로 지금 단언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비롯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또 본부장님께서는 미 연준이 보고 있는 1994년과 현재 시점을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1994년과 지금 시점 어떤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1994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94년 이후에는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94년도에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는데요. 보시면은 94년 초부터 95년 초까지 아주 단기간에 3% 이상의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게 1년 만에 약 3% 이상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얀색이 다 경기 침체가 없었던 구간이에요. 이 회색선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죠. 여기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오히려 또 내려줍니다. 그죠?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굉장히 걱정되니까 빠르게 내렸어요.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던 아시아 금융위기죠. 우리나라도 IMF에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한 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S&P 500은 중간 조정을 10% 해줬었고 이 구간에 그 다음에 요 구간에 거의 한 22%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첫 번째 상승 주기에는 64%, 두 번째 상승 주기에는 173%, 그리고 마지막 상승 주기에는 68%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숫자를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놀라운 숫자가 나오는데요. 너무 가파르기가 크다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보이죠. 그러네요. 예, 보시면은 근데 상승폭이 첫 번째 상승폭이 149%였고요. 여기 중간 조정이 첫 번째 3% 금리 올릴 때입니다. 긴 기간 동안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4%였고요. 그리고 나서 193% 폭등을 하고요. 또 다시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에 33% 폭락, 그리고 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78% 올라가면서 또 그 마지막에는 이제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이런 중간 조정이 길어야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3% 올릴 때 그때는 거의 한 9개월 정도의 변동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조정이 일어나서 올해 5월이면 6개월이 되는 건데 3개월 더 늦어진다면 뭐 8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펀디멘탈이 괜찮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채권 투자는 불안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채권과 주식을 비교를 한다면 왜 채권보다 좀 주식을 선호하시는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은 사이클이고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와 채권 금리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고 판단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가 있었는데 이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긴 추세선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미래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시대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금리는 상승 주기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인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정도 수준 아니면 높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와야지 채권 투자가 좀 더 괜찮겠죠. 왜냐하면 그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치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또 주식의 배당 수익률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2.9%고 30년 국채 금리가 2.95%인데 현재의 배당 수익률은 지금 보시면 1.45%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채권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오. 예, 그걸 포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질 총 수익률은 3.4%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2.9%보다 훨씬 높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 이상, 3.5%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식 쪽으로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까지 조금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결국 사실 향후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실적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도 한번 자각을 해봤거든요. 네. 키를 쥐고 있는 건 실적인데 지난 금요일 이 실적도 굉장히 좋지 못해서 타격이 더 컸단 말이죠. 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한번 또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 그다음에 미 연준의 발언, 여기에 또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또 굳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폭락 현상을 계속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을 좀 보시면은요. 이익을 보시면은 지금 79%의 기업이 전체의 20%가 S&P 500 중에서 20%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79%가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매출이 69%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게다가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의 예측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항상 매출 증가율 중요하게 보자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게다가 이익 증가율마저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원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PER을 놓고 봤었을 때 5년 평균 PER의 평균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 증시가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IT 기업들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매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 검증이 되는 데는 이런 실적을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 구간에서는 업종별로도 어떤 종목이 좀 매력도가 높은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최근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다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종별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보면 원자재, 에너지, 산업재 등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금융재, 임의소비재가 좀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을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원유, 천연가스 관련된 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7개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퀄컴, 램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KLA, ASML, 브로드컴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업종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더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캐네디언 솔라, 다촌 뉴 에너지, 진코 솔라 다 중국 쪽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이 엠페즈 에너지, TPI,
컴포스트, 그다음 중국으로 보면 또 다시 융기실리콘, 보리협업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원자재 업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원유 쪽도 아직까지 유가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순이익 마진율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감당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컴스톡 리소시스, 글렌코어, 데번 에너지, 코노코필립스 등등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기술주가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대표 기술주 매력도와 종목 선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대형 성장주 13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혹시나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지금 현재의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여전히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론 일본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40% 60%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만 그래도 펀디멘탈은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또 반도체로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넷플릭스까지도 심지어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13개를 다 들여다보시면 전체가 46%의 상승 여력이고요. 줌 비디오만 제외하면은 나스닥 전체의 27% 상승 여력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기술주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